2학년인데? 자네 2학년이야? 예. 그래? 조금 나이 들어 보이던데? 한 2학년인가? 미안해. 네, 아니. 아니야, 의젓해 보여서 그래. 의젓해 보여서. 너 군대 갔다 왔니? 예. 역시 군대 갔다 왔고, 빨리 갔다 왔고. 군대 갔다 왔니? 빨리 갔다 와야 돼. 보통 옛날에는 내가 뭐 이 과목 저 과목 내가 F 주면은 애들이 다 갔다 오더라고. 보통 이제 한 2학년 정도 애들도 군대 남자애들 안 가려고 하다가 F 받으면 가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빨리 갔다 와. 응. 예? 뭐 빨리 시작하지 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냥 한번 인트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장난감 갖고 놀고 한번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에 대해서 이제 썸을 탔고 요번 주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석유화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석유화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2달에는 이제 또 고분자 제품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조상으로 하며 또 석유를 조상으로 하면서 다양한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응용에 이제 플라스틱이 있고 고무가 있고 섬유, 파이버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거를 우리들은 석유화 또 그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석유화 산업 영어로는 이제 페트로케미칼 또는 페트로케미칼 인더스트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원래 이제 정유에 관련된 그 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앞에 초기에는 좀 석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 선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된 인트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에 보면은 석유협회도 있고요. 석유화학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협회는 저기 KPIA라고 그래갖고 이 협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데 석유화학으로 만드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또 PDF로 된 책자가 있어요. 요거 공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뭐 강의 자료는 강의 자료지만 또 글로 된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석유화학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보죠. 뭐 앞에서 이미 뭐 장난감 갖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거 찾는 거가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 이제 다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전부 다 석유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폴리에틸렌 수지를 산업에 쌓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이제 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철기, 그러다가 이제 석유가 1800년대 말에 이제 개발되고 나서 석유화학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명 플라스틱의 시대. 너무나 지금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처지죠.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의 어떤 중요한 의미는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상대 재료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이 이제 상대 재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몸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 그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PVC라고 이제 설명도 됐고. 또 이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요런 것들은 우리들이 이제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보면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좀 저가를 부를 때 보통 도구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비싼 거는 또 이제 뭐 명품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3개로 불러요. 가장 저가, 하품을 우리들은 범용성 플라스틱. 그 다음에 중가를 예를 들어서 중저가, 중품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들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의 이제 플라스틱을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렇게 세 개의 구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가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엔지니어링을 붙였다는 것은 좀 이제 좀 그 하품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은 메탈이라든지 세라믹하고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중급 정도, 중품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나일론이라든지 뭐 폴리아세탈,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이제 메탈이라든지 세라믹에 비해서도 그렇게 물성이 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깨를 비등비등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다가 엔지니어링 말을 붙여갖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또 그거보다 더 높은 거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한 3개 정도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사용되고 있는 그 고분자는 PVC인데, PVC 정도 되면 요거는 이제 그냥 범용 플라스틱 이렇게 부르지만, 보통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들은 보통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도 보면은 뭐 이제 범퍼라든지 각종 이제 그 인도에 들어가는 각종 이런 부품들, 뭐 이런 것들, 여기에도 이제 되게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갔죠. 당연히 이제 텔레비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이 들어가고, PS는 앞에서도 설명했고, PP도 이제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PVC, 그다음에 이제 ABS라고 하는 것,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외장재의 넘버원. ABS, A는 아크로나이트라일, B는 부타다이엔, S는 스타일렌. 그래서 이제 ABS라고 하는 이런 또 좋은 그 플라스틱이고요. 냉장고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기본 바디는 이제 쇠로 되어 있겠지만은 그게도 다양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들어갑니다. PP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단열재 하면은 폴리스타이렌계 단열재도 있지만 또 폴리우레탄계 단열재가 있는데, 폴리스타이렌 단열재는 조금 약간 싸구려. 좀 명품은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단열재가 있는데, PU 폼이 이제 또 냉장고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단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PU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PVC도 들어가고, ABS, 폴리스타이렌, 뭐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전자제품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의료용에도 당연히 고분자가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아하,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족보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와닿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뭐 보통 족보인데,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개통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있잖아. 뭐 조선시대 보면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변중, 그걸 쭉 이렇게 족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족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깨닫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게 될 텐데, 일단은 원유부터 시작을 해갖고 원유, 크루드 오일을 한번 이제 정제를 합니다. 주로 이제 디스틸레이션, 이제 증류에 의해서 이제 정제를 합니다. 증류에도 상압에서 하는 상압 증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상태에서 증류하는 진공 증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상압 증류, 진공 증류를 통해 갖고 다양한 이제 그 유분, 그러니까 기름 성분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보통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것 순으로 증류탑에서 먼저 빠져나오는데, 일단 LPG라고 하는 액화 석유가스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거는 또 LPG는 LPG대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그 기름 성분 중에서는 요 가솔린. 왜냐하면 이제 다 자동차 시대다 보니까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거, 이제 가솔린, 또는 한국말로는 휘발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앙꼬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하고 이제 비슷한 영역, 또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케미칼이 있는데, 납사라고 하는, 또는 이제 한국말로 나프타 이렇게도 하지만 또 납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납사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요거 납사는 요거는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 쓰이는 거구나,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 섬유 만드는 데 쓰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솔린은 이제
이동용 운송에 들어가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가솔린. 그 다음에 이제 등유가 나오고요. 등유는 예를 들어서 등자는 예를 들어서 라이트 오일. 옛날에는 맨 처음에 이제 석유가 이제 발견되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석유를 갖고 맨 처음에 석유가 이제 발견된 거는 1800년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석유를 갖고 뭘 했냐면 석유를 갖고 이제 불 붙여 갖고 등불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등이라는 의미는 그 등불 할 때의 그 등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램프 오일 또는 뭐 라이트 오일이라는 말도 쓰는데 등유에 사용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말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독일의 이제 벤츠가 이제 이제 가솔린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800년대 말하고 1900년대 초에 미국의 포드가 자동차의 대량 시스템, 특히 그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유명하죠. 그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보급화가 되고, 그때 쓰인 연료가 바로 휘발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솔린이 이제 그때 사용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등유는 그냥 보통 등불을 밝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등유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야, 에디슨하고 뭐 이런 애들, 전기쟁이들이 또 이제 전기도 발견하고 나서 또 이제 등유로 빛을 밝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전기로 이제 하게 되고 나서 등유는 이제 석유 난로라든지 또는 이제 항공유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개발이 이제 쭉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는 또 이제 기름에는 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기름이 있고 좀 무거운 기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가벼운 걸로 우리들은 경유, 약간 가볍다. 무거운 걸로 우리는 중유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기도 보면 약간 좀 가벼운 고기가 있고 무거운 고기가 있잖아. 약간 안심은 조금 식기도 조금 약간 가벼운 느낌. 등심은 약간 무거운 고기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기름도 보면은 가벼운 기름이 있고 조금 이제 무거운 기름이 있는데, 석유에서 가벼운 기름, 휘발유에 해당되는 거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요거가. 우리도 소 한 마리 잡으면 안심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름 쪽에서도 가솔린만 팔아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머지 80% 정도는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또 이제 때 맞춰서 불란서의 디젤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디젤 엔진이라고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휘발유, 가솔린 자동차하고 경유 자동차 또는 디젤 자동차는 엔진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좀 가벼운 기름인 휘발유로 가는 거고, 디젤 자동차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유 자동차는 조금 무거운 기름 그런 걸로 하는 그 엔진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경유도 아주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유는 휘발유보다는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트럭이라든지 또는 버스 또는 선박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운송 수단을 이제 그때 사용되고 있는 기름이 바로 이제 경유 또는 이제 디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기름을 우리들은 중유라고 하는데, 보통 이쪽 회계에서는 벙커유라고 합니다. 벙커는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벙커란 말 군대에서도 쓰지. 군대에서도 벙커란 말이 있지, 그치? 없나?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둣가에 이제 기름을 많이 실어놨는데, 기름을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장소, 그거를 이제 벙커라고 불러요. 벙커. 그래서 이제 벙커라는 것도 보면은 벙커 AU, 그래서 이제 무거운 기름은 우리들은 벙커유, 중이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벙커유라는 말도 쓰는데, 벙커도 보면은 A, B, C가 있어요. 벙커 AU, 벙커 BU, 벙커 CU. 그래서 이제 좀 벙커 A는 조금 경유에 가깝고, 벙커 C는 제일 무겁고, 좀 예를 들어서 좀 제일 질이 안 좋은 기름. 그거 할 때 이제 벙커 C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BCU란 거는 벙커 CU, 아주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름 덩어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 뭐 돼지고기를 따지면 약간 돼지고기에서 가장 질기고 좀 먹기 힘든 거가 목살 아닌가? 목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삼겹살을 주로 먹고, 그지? 오겹살, 삼겹살 먹고, 목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무거운 기름이 해당되는데, 그래도 이제 불을 붙이면 타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들은 버리지 않고 운송 수단에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벙커 슈 같은 건 주로 선박, 배 같은 거 이제 돌릴 때 사용되고 있는 기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솔린, 납사, 등유, 경유, 벙커슈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서 납사를 빼고 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제 정유에 의해서 그냥 팔아먹는 거죠. 소비자한테 막바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보일링 포인트 레인지니까 보통 이제 경유는 한 보일링 포인트가 상하돼서 어디 가니? 오케이. 230도에서 350도. 그 다음에 이제 등유는 한 150에서 한 200, 한 30도. 이렇게 또 납사는 30에서 120도씩. 이렇게 보일링 포인트를 보면 아, 여기 가볍다, 무겁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정유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납타 또는 납사라고 하는 프랙션, 그 유분은 따로 빼갖고 요거를 한번 좀 처리를 합니다. 약간 열분해라는 것도 있고요. 수천분해라는 것도 있고요. 접촉분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분해를 통해 갖고 좀 쪼갭니다. 쪼개갖고 기본적으로 6대 기초 유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BTX 6개의 기초 유분을 만듭니다. 이 기초 유분을 갖고 약간 또 가공을 해서 중간 원료라고 하는 PX는 파라자일렌, VCM, 바이닐 클로라이드 모노머, 그 다음에 SM은 그 이수만의 SM이 아니라 스타일렌 모노머,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요거는 약간 요 조상으로부터 약간 한번 변형된 건데,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들은 중간 원료 또는 반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유분을 갖고 여러 가지의 또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한테 폴리에틸렌 소개했고요. 폴리스타이렌, 폴리프로필렌, ABS 조금 전에 소개했고, PVC 소개를 했고, 그 밖에 PC, 폴리카보네이트, PBT, 폴리에스터 하면은 대표적인 거는 PET, 페트입니다. 하지만은 또 PET는 약간 저가고, 그거보다 조금 명품, 그건 이제 PBT라고 하는,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BT는 폴리뷰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약간 명품이에요. 샤넬급, 루비통, 뭐 이런 것들. POM, 폴리옥시메틸렌. 지난번에 내가 플라스틱 지퍼 한번 소개를 했죠? 플라스틱 지퍼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퍼에 사용된다는 소리는 내 마찰력이 아주 좋은 겁니다. POM이라고 하는 보분자들이 있고요. POM은 또 다른 말로 폴리아스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PC, PBT, POM 이런 것들을 EP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EP도 만들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ABS, PVC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조금 명품 플라스틱, 그거를 우리들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P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합성 수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걸 갖고 이제 다운스트림 쪽에서 가공 산업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비즈니스에 보면은 우리가 입고 먹는 거, 여러분들도 매년 그래도 옷을 사게 되죠, 그죠? 그래도 옷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섬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섬유 산업은 조금 이제 개발 도상국 그런 시점에서 주로 많이 비즈니스를 풀고 있지만, 그래도 섬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섬유 산업 쪽에 들어가는 또 이렇게 석유의 후손들에 보면 AN은 아크릴로 나이트라이드, AN, DNT, 다이메틸 테레프탈레이트, DNT. 초기에 엔트리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이라도 저 약자라도 예를 들어서 좀 알고 있어야겠죠.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 두 가지의 원료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TPA, 펜프탈릭 애시드 또는 DMT, 다이 메칠 테레프탈레이트.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터 만드는 원료가 뭐죠? 그러면은 TPA하고 DMT를 딱 돼야 되죠. 예, 탕수육 만드는 원료 뭐지? 소고기. 그렇지. 탕수육 만들 때는 돼지고기하고 라조기 만들 때는 원료가 뭐지? 라조기. 라조기를 모르나? 라조기 만들 때는 원료가 뭐지? 아 미치겠다. 라조기 원료가 뭐지? 미치겠다. 교촌치킨 원료는 뭐지? 그렇지, 닭고기지. 아 참, 라조기를 몰라? 내가 잘못 알았나? 라조기가 닭고기를 원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료를 알아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탕수육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지?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탕수육.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원료는 저렇게 TPA하고 DMT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지는 에틸렌 글라이콜, 이지도 역시 PET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죠. TPA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카프로락탐이라고 있어요. 카프로락탐, 약자로는 CPLM. 카프로락탐, 나일론 만드는 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는 예를 들어서 효성하고 코오롱이 만들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하러 갔을 때 이제 면접에서 나일론이 뭘로 만들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합성 섬유의 원료가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3대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한 4대 합성 섬유 하면 그때 이제 스판덱스가 그때 들어갑니다. 그죠? 이거 전부 다 이제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로나이트라일은 이제 아크릴 섬유 만들 때 들어갑니다. 섬유 산업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 러버. 그때 내가 라텍스 장갑하고 니트릴 장갑 갖고 와서 아이보리하고 파란 거 보여줬죠. 그죠? 고무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돼요. 고무 없었으면 자동차가 뭐 되겠어요? 그죠? 바퀴가 있어야지. 전차도 바퀴가, 탱크도 바퀴가 있어야지. 바퀴를 뭐 뭘로 할 겁니까? 쇠로 할 겁니까? 뭘로 할 겁니까? 어느 정도 쿠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무 아니면 안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고무에도 SBR, 스타일앤 부타다일 러버, SBR 있고, 자동차의 타이어, 그죠? 그다음에 뷰틸 러버. 타이어도 보면 여러분들 겉 타이어가 있고 속 타이어가 있어요. 자전거 같은 경우도 다 겉 타이어, 속 타이어 따로 있습니다. SBR은 겉 타이어, BR은 속 타이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B 라텍스. 고무는 예를 들어서 단단한 고체 형태의 고무로도 사용되고 있지만은 라텍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SB 라텍스. 요거는 스타일앤 부타다일 라텍스. 그러니까 SBR은 스타일앤 부타다일 러버. SB 라텍스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분산된 상태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용액, 그걸 이제 SB 라텍스라고 얘기합니다. 콩으로 따지면은 콩은 고체 형태고 콩이고, 콩국수는 콩국물도 먹잖아. 여름에 콩국물 맛있잖아, 그렇지? 콩국물은 이제 콩 단백질을 그냥 물에 분산시켜 놓은 거. 그 상태로도 이제 콩국수 해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합니다. 고무사는 바퀴 없으면 뭐 갈 수가 있나? 바퀴 없으면, 그죠?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뭐 비행기의 그 바퀴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하고, 비행기 그 타이어 하나에 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억이. 예를 들어서. 고무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거가 플라스틱, 섬유, 고무지만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기타 등등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들은 정밀화학, 영어로는 fine chemical,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fine chemical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페인트, 접착제,
세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비료, 농약, 기타 특수 소재.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의약품들도 전부 다 석유로부터 만듭니다. 아스피린도 석유로부터 만들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들도 다 이제 석유화학의 나아발이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인 케미칼, 정밀화학 제품군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에 만드는 원료에 보면 MDI라는 거가 있고요. MDI는 메칠렌 다이페닐 아이소시아네이트, PDI는 톨루엔 다이 아이소시아네이트, PPG,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글링만 해도 금방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거 약자로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고, 초산, 그 다음에 MIBK, 메칠 아이소부틱 키톤, PA,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NA, 말렉 안하이드라이드, 옥타놀, 초산에칠. 초산에칠은 초산에칠. 저게 이제 에치아스테이트. 저게 바로 본드 냄새. 그죠? 본드 냄새 할 때 그거 만든 거. 초산에칠. 페놀도 중요하고요. 아세톤. 아세톤은 뭐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이제 매니큐어 리무버, 매니큐어 지울 때 아세톤으로 지우고, AB는 알킬 벤젠, 요거는 또 이제 세제 만들 때 필요하고, 그 밖에 이제 검은 껌둥이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알갱이, 카본 블랙, 그 밖에 또 이제 페트롤룸 레진이라고 하는 석유수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딱 와닿지 않겠지만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점점 이제 비슷한 걸 계속 볼 테니까 제가 또 계속해서 소개를 할게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석유화학이 합성 고무도 들어가고 수지, 플라스틱, 비료 및 질소화학물, 살충제, 기타 농약 제조, 잉크, 페인트, 코팅제 너무 많아갖고 하여튼 뭐 보시다시피 석유가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용도, 요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나가갖고 석유를 욕하는 사람이 많고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석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도 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석유를 이용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천연 소재의 대체품이었습니다. 옛날 같다 쓰면 이런 것들을 다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무로 만들면은 산에 가갖고 그 오래된 몇십 년 된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나무도 생명이 있겠어, 없겠어? 생명이 있지. 식물이라고 생명이 없나?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천연 소재를 대체한 거죠. 가방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루비통 같은 가방 같은 경우는 주로 가죽을 좋아하죠. 프라다 같은 경우는 저도 프라다를 이뻐해요. 왜냐면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천을 주로 많이 그 소재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프라다 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루비통이라든지 이런 또 정통 또 명품 가방 업체들은 또 이제 진짜 가죽을, 동물 가죽을 사용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악어 가죽, 옛날에 악어 많이 죽였잖아요. 지금도 죽이고 있을지 모르겠지. 어딘가에서 악어 가죽 백으로 만들려고. 동물 가죽 좋지만 또 플라스틱 가죽도 나쁘지가 않죠. 그죠? 또 가죽 잠바, 자네 가죽 잠바 있니? 가죽 잠바 있으면 항상 물어보지. 남들도 만져보면 이거 레자 아니야? 그런 표현 들어보죠. 레자. 그죠? 정말 가죽인데 이거 진짜 양가죽으로 된 가죽 잠바냐? 왜냐면 진짜 양가죽으로 된 가죽 잠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 필이 약간 가죽 필은 나는데 이거 아무래도 합성 재료로 만든 것 같아.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표현으로 이거 레자 아니야? 레자? 그거는 정답다 옛날에 PVC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PVC를 잘 이렇게 하면은 꼭 진짜 가죽 필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동물도 막 죽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분자 제품으로 만드는 거가 더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아서 우겨 보시든지 아주 막힐 때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 석유라는 거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거는 천연 소재의 대체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을 제껴버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것도 같은 내용.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운스트림, 왼쪽으로 갈수록 업스트림.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더 부가가치가 더 올라가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같은 내용들 계속 여러분들도 계속 보게 되면은 눈에 익을 겁니다. 요것도 뭐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계속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이것도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올 건데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석유도 보면은 석유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탄소 덩어리인데 석유라는 거는 탄소 덩어리인데 이렇게 탄소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지. 일직선 같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들은 이제 파라핀 또는 여러분들 유기화학 용어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알칸, 그렇죠? 유기화학 용어로는 알칸.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군데군데 더블 본드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올레핀. 이거는 올레핀. 이런 거는 이제 유기화학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알텍 더블 본드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있습니다. 석유. 탄소 덩어리고 카본이 보통 짧게는 하나 있는 건 메탄이고 카본이 한 40개까지 이렇게 된 거가 바로 석유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전체 석유는 카본이 하나에서 한 40개 정도가 이제 적당히 섞여져 있는 상태고요. 석유 중에서 가장 가장 핵심이 되는 거가 납사 또는 나프타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카본이 한 C5개에서 C12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 만들 때, 즉 플라스틱이라든지 섬유, 고무, 기타 등등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부위 C5에서 C12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음식할 때도 소도 우리가 잡으면 그거잖아. 우리도 보면은 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기 같은 것도 보면은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도 돼지에 보면 삼겹살은 주로 구워 먹고 목살은 보통 김치찌개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살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도 등심 안심은 주로 구워 먹고 불고기 한국 사람들 불고기 좋아하니까 집에서 고기 요리 같은 거 할 때는 또 불고기 부분. 그치? 뭐 이렇게 다 그 부분이 있는 거지, 그지? 이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가장 좋은 부분은 요 납사, 카본이 5개에서 12개. 이쪽이 가장 이렇게 영양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길이가 있겠지. 길이가 있으면은 요거는 좀 길이가 있으면 약간 좀 한 카본이 이렇게 길면은 조금 이제 좀 핸들링이 어려워.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도 보면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보면 가래떡 쭉 나오죠. 가래떡, 그지? 흰 가래떡이 나오고 그 흰 가래떡을 짝짝짝짝 자르면 뭐야? 떡국떡이 나오고 또 뭐야? 흰 걸 잘라갖고 떡볶이 떡도 만들잖아. 긴 가래떡은 핸들링이 어렵잖아. 조금 잘라줘야지, 그지? 그래서 떡국떡 같이 이렇게 좀 짝딱 초핑이 들어가면 조금 쉬워지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길어. 납타도 한 요 정도 길이 되는데 조금 차핑을 해줘야 돼. 좀 끊어줘야 돼. 이렇게 깨지는 거, 이걸 좀 깨줘야 되는데 그걸 크래킹이라고 했지. 크래킹. 깨주는 거지. 깨기지, 깨기.
보통 그 호두 까기, 호두 까는 걸 넛 크래킹이라고 해요. 넛 크래킹. 잘라줘야 돼. 근데 이게 가래떡은 우리가 칼로 자르지만 석유는 칼로 자를 수는 없고 요거 이렇게 잘라줄 때 좀 작은 사이즈로 잘라줘야 되는데 열을 줘갖고 온도 한 800도, 900도까지 고열을 줘갖고 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촉매하고 접촉을 시켜서 촉매를 이용해서도 깰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해 또는 요거는 이제 같은 말로 분해가 되는 거겠지. 그치?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유를 정제를 해갖고 그 다음에 원유를 정제하는 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현대 오일뱅크, GX 칼텍스, SK 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데서 원유를 정제를 하고 그 중에서 휘발유라든지 뭐 경유는 각각 자기네들 다 주유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팔아먹고 그 중에서 나프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들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NCC, 납사 크래킹 센터, NCC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업체로 보냅니다. 요 NCC는 납사 크래킹 센터. 어떻게 보면 방앗간 같은 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긴 가래떡을 짝짝 차핑해 줍니다. 납사 크래킹 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보냅니다. SK도 납사 크래킹 센터, NCC는 NCC를 갖고 있고요. LG화학도 NCC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림도 갖고 있고, 대한유화도 갖고 있고.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방앗간과 같이 요 납스타를 크래킹을 해갖고 영양가 있는 후손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NCC에다가 보내면은 그 NCC 같은 데서는 일단은 납사 탱크를 약간 저장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열분해를 시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크래킹하는 방법에 열에 의해서도 이제 크래킹이 되고 촉매에 의해서도 크래킹이 되는데 일단 열만 갖고 크래킹할 때는 주로 온도가 800도에서 900도. 촉매를 갖고 크래킹할 때는 온도를 한 500도고 그다음에 촉매와 접촉시켜서 크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NCC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열분의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800도, 100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납사를 깹니다. 크래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래떡이 이렇게 차핑이 돼갖고 이제 떡국떡 같이 이제 알갱이로 나오죠. 고온에서 예를 들어서 크래킹을 했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급냉 공정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다 보니까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축, 컴프레션을 해주는 또 압축 공정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를 합니다. 정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수소가 나오고요. 하이드로겐이 나오고, 수소 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이 나오고, 프로필렌, 부타단이 이런 거가 나오죠. 그죠? 요거는 파라핀인데, 파라핀도 깨게 되면은 올레핀으로 바뀌어요. 파라핀을 깨면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거는 올레핀이라고 부르는데, 올레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온. 요거가 아주 3대 아주 중요한 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온이 나오고 카본 4개를 갖고 있는 물질들은 조금 이제 에탄은 카본 2개가 이렇게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필렌은 뭐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죠? 카본 4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연결되지만 또 이렇게도 연결되고, 그죠? 아이소토머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좀 다르죠, 그죠? 카본 4개 같은 경우는 아이소머가 있어서 믹스드 C4 형태로도 또 제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RPG
RPG는 로라는 건 이제 원액 할 때 그 로고, 파이로시스는 열분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솔린은 이제 카본의 특성이 휘발유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요거는 뭐냐면 납타를 고온에서 열 처리를 했더니 뭔가 액체 성분의 가솔린과 같은 성분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명명할 때 RPG라고 얘기를 합니다. RPG. 여러분들 삼겹살 같은 거 굽다든 삼겹살을 막 고온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생선 같은 거 구우면은 약간 그 액체 성분의 기름이 쭉 빠져나오는 거 알죠? 그죠? 여러분들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겹살이라든지 생선 구우면은 고온으로 열 처리하면 쭉 그 액이 나와요. 그죠? 삼겹살 갖고 있는 기름 성분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RPG가 그런 놈이에요. 요 RPG를 갖고는 계질이 들어갑니다. 리폼,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벤젠, 토르엔, 자일렌, BTX가 나옵니다. 분해하고 계질을 다릅니다. A를 만일 분해를 하게 되면은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A 트리플 프라임 같이 이런 걸로 바뀌어요. 하지만은 원래 기본 특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가래떡을 차핑해갖고 떡국떡으로 만들더라도 사이즈가 달라질 뿐 특성은 똑같다는 거지. 떡국떡의 거나 가래떡이랑 똑같다는 거지. 즉 A가 분해돼갖고 더 작은 사이즈의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이 바뀌는데 이거는 분해죠, 그죠? 하지만 A가 완전히 다른 B나 C로 바뀌는 거, 이거는 계질입니다. 리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RPG는 이제 계질을 통해 갖고 BTX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보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납사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출발하였고. 그런 걸 해갖고 이제 주로 이제 NCC를 통해서 이제 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그 다음에 이제 벤젠, 토르엔, 자일렌 만드는 이제 그런 공정을 이제 NCC 공정이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NCC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성비는 보통 이제 NCC 공정, 납타를 갖고 NCC 공정을 이제 실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NCC 공정을 통해서 에틸렌이 한 31%, 프로필렌이 한 16%, C4 유분 중에서 이제 C4 유분도 한 10% 정도 나오는데 주로 가장 영양가가 있는 거는 부타다이엔. 왜냐하면 부타다이엔 갖고 SBR, MBR 같이 공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RPG라는 놈이 나오는데 RPG는 궁극적으로 벤젠, 토르엔, 자일렌 또는 실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물질로 이제 계질되는 걸로 보고 그 밖에 이제 한 14% 정도의 그다음에 이제 메탄가스, 수소가스 그다음에 약간 이제 가스 성분의 LPG,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 등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시험 문제 제가 냅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중요한 기초 유분 6개. 뭐냐? 그럼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벤젠, 토르엔, 자일렌. 그 6개. 나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펜과 같이 기초 유분 하나만 가지고 중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스티렌 모노머와 같이 기초 유분 두 개를 반응시키기도 하고 AN이나 PVC처럼 다른 화학 제품과 반응을 통해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는 에틸렌 자체를 중합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고분자로 만들어서 폴리에틸렌을 얻을 수가 있고, 한편 또 요 에틸렌은 예를 들어서 벤젠과 만나서 스타이렌 또는 한국말로 스티렌, 약자로 ST, 그다음에 이렇게 고분자 반응 해갖고 폴리스타이렌 가공해서 그때 야쿠트병 또는 컵라면 용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에틸렌 갖고 막바로 쓸 수 있지만 에틸렌에다가 벤젠하고 반응시켜서 스타이렌 만들고 그다음에 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VC나 아크로나이트라이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추가적으로 공정을 더 덧붙여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석유화학에서 한 장짜리 개통도인데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또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지수를 얘기할 때 보통 석유화학 기술이 어떻게 석유화학 기술이 이제 어디가 제일 좋냐 그런 거 할 때는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폴리에틸렌이니까 폴리에틸렌 예를 들어서 제일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석유화학 기술도 그 순위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면은 미국이 한 28.5, 그다음에 한국 8.6. 보통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 4위, 5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폴리에틸렌 생산량이 4위에 할 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모 옆에 뭐가 있어야 되고 모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되고 항상 연결되는 게 좋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디 회식하고 요새 다 뭐 개강 파티 했어요? 요 앞에서 어디 가니? 나는 마포구이니까 마포구이? 마포? 거기 가는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항상 1차로 회식하고 2차로는 그 옆에 또 맥주집도 있어야 되고 또 맥주집 옆에는 또 노래방도 있어야 되고 또 노래방 옆에는 당구장도 있어야 되고 딱 이렇게 한 군데 딱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지 모든 게 좋잖아요. 그렇죠? 쫙. 당구 얼마 치니? 잘 못 쳐? 알았어.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들은 다 한 군데 몰아놔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기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석유학도 보면은 서로 다양한 공정을 갖고 있고 원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군데 몰아놓는 게 되게 비즈니스 하기가 좋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유화산업. 유화라는 거는 이제 석유화학의 약자가 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화업체 요갈 때 보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은 콤비나트 산업.
그러니까 이제 납사 분해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은 주로 이제 액체라든지 기체가 많아서 원료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파이프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다 근처에 있는 유저 업체다가 다 연결돼서 공급시키는 것가 가장 베스트 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군데 몰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납사 분해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을 파이프를 통해서 합성수지와 또 섬유, 고무수 이런 유도품 설비로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콤비나트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아파트도 보면은 단독주택들 여럿이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컴플렉스를 하나 딱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또는 뭐 난방 같은 이런 거 공급하기도 편하고 중앙 난방 관리 시스템으로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콤비나트 산업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데는 좀 이렇게 몰아놔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1972년도에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에 여천 또는 여수 그쪽에 또 이제 또 여천 석유화학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산 석유화학 단지 이렇게 한 군데다 주로 많이 몰아놔요. 이렇게 그의 특성이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울산 석유화학 단지 여러분들 한번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짜이겠지만은 점점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갈수록 다양한 이제 업체들을 이제 이해할 겁니다. 금호석유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한 3년 됐잖냐. 코로나 때문에 돈 번 데가 많은데 라텍스 장갑 만드는데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냐. 장갑, 그지?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화, 이제 이런 고무의 강자지. 또 금호그룹은 또 금호 타이어가 있지 않냐. 그지?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무의 강자에 금호석유화도 있고 대한유화도 NCC를 갖고 있어갖고 방앗간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원료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동부하이텍은 또 반도체로도 유명하지. 근데 동서석유화, 삼성 BP, 삼성 옛날에는 BP라는 거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그래갖고 영국의 유명한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회사예요. 정유회사, 석유화학 회사. 미국에서는 유명한 회사가 엑슨모빌.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그 다음에 불란서에는 토탈 그룹이 유명하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유명한 석유화학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삼성하고 영국의 BP하고 합작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삼성 BP고 이 삼성의 지분을 롯데에 넘겨갖고 지금은 롯데 BP예요. 옛날 자료가 돼갖고 그렇게 되죠. 그 밖에도 이제 애경유화, SK, SKC, 이수화, KP, 코오롱 인더스트리, 한국바스투 이런 회사들, 그죠? 이런 회사들이 울산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옆에 위에서도 보면 대한유화는 뭐가 유명하나? 그러면 이제 HDP, PP, 하나는 뭐가 유명하나? PVC, 하나는 PVC가 유명하죠. PVC. 그 다음에 이제 SKC는 PEO,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프로필렌 옥사이드, SKC하고 바스프는 폴리우레탄이 유명하고요. 교성하고 코오롱,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나일론 메이커 두 군데, 교성하고 코오롱, 나일론도 있고 PET도 있고 이렇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죠? 맥도날드는 뭐가 유명하지? 맥도날드. 그래? 난 빅맥인데? 그런 거야? 너희들은 상하이냐? 맘스타치는. 너 뭐 먹냐? 맘스타치에서. 나는 언빌리버블을 먹는다. 난 KFC가 제일 좋던데? 물어봐, 왜 좋냐고. 그 맥주를 팔잖아. 햄버거에 역시 맥주 한잔하고 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디에 뭐에는 다 잘한다 그러지. 다 잘한다 그러는데 요새 보니까 맘스타치도 요새는 원래 맘스타치가 닭고기잖냐. 근데 요새 보니까 뭐지? 소고기 갖고도 버거 또 내놓고 그러더라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다 고유의 특색이 있는 것처럼 회사들도 이것저것 다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일론 하면은 코오롱하고 효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좀 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사히, 카세이, 아클로나이트라일 AM 이런 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등소 석유화학이 이런 데가 있다. 용산 화학에서는 말렉 안하이드라이드 NA라고 하는 거가 이제 유명하다. 조금씩 여러분들도 이제 수준을 높여서 그러면 이제 뭐가 좋고 뭐가 좋고를 이렇게 알아요. 참고로 동양제철화학은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OCI로 바뀌었죠. 이해해 주시고.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울산 석유화단지, 그래서 저기는 이제 에틸렌에 관련된 회사들 다 저기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점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이 늘어나야 되니까. 여천 또는 여수 석유화단지, 저기에는 이제 금호미스이, 금호석유화, 금호폴리캡, 대림, LG화학, LGMMA, 여천 ACC, 제일모직은 지금 이제 삼성 SDI로 바뀌었고, GS칼텍스, 코오롱 인더스트리, 바스투, 하나, 호남석유화, 호남석유화는 지금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죠? 이런 거가 있으니까. 저희 학부가 화학을 전공을 하면 취업이 잘 돼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작잡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지고 반도체 회사만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좀 좁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학부 화학고와 고분자고학부는 원래 정통 화공 전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기 좋다고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데 가는데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전공을 베스트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런 석유화학 회사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그래도 너 상하이버거 좋아하냐? 된장찌개하고 어느 거 고를래? 그렇지. 가끔은 나도 피자 먹고 그러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잠깐 저쪽이 약간 섹시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약간 눈길을 돌려도 그래도 지금 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요. 그죠? 항상 경기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젊은 학생들 물론 전자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그렇지만 또 가면 또 가서 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전공은 지금 소개하는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물론 대기업들도 있고 중견회사 또 중소기업까지 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이 아마 공대 내에서도 우리 학부가 아마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호도가 있죠. 하여튼 여기 있는 것들 다 한번 여러분도 이제 LG화학 그죠? 이렇게 다 유명한 회사들 다 석유화학 계통에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산에도 좀 있죠. 대산 석유화학단지죠. 대산과 LG화학도 삼성토탈은 지금 이제 삼성이 저도 여기 삼성한테는 좀 삐졌어요. 삼성이 갖고 있는 석유화학 회사들을 전부 다 롯데하고 하나에다가 나눠줬어요. 팔아버렸어요. 반도체나 전자가 평생 잘 나갈 줄 아는 모양이지. 지금 저쪽에 롯데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토탈도 아까 이제 삼성토탈도 롯데한테 하나한테 넘겼지. 그래서 이제 하나토탈로 바뀌었어요. 다 잘 된대. 공신 꺾어 신어갖고 좋을 게 있나? 녹화가 되는 관계로 유독.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점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쭉 이렇게 보고 제가 유튜브도 하지만 석유화학 쪽에 보고 있는 주식쟁이들 많아요. 주식에서도 석유화학 주식이 좋아요. 종류가 많으니까 거래할 게 많은 거지.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는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다 여기 있는 적어놓은 회사들은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요런 것들이 이제 쫙 이렇게 와 닿으면 될 텐데 요거는 지금 오늘 한 15분 정도 남았지. 요거 설명하는 걸로 아마 끝내지.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초기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고 위 아래 좌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파이너리라는 건 약간 정제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루드 오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정제된 어떤 제품 그런 의미에서 리파이너리 또는 리파인하다 그 영어에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리파이너리란 말도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 공정이 있고요. 정제 공정에 이제 대표적인 방앗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해당되는 거가 바로 NCC, 납사 크래킹 센터. 납사를 일단은 잘게 쪼개 놓고 그걸로부터 이제 석유화학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한다 그래갖고 NCC 보통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NCC로부터 가장 중요한 거 에틸렌이 가장 카본 2개짜리 그죠? 에틸렌이 가장 많이 나왔고 에틸렌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때 잠깐 소개했지만은 에틸렌도 종류가 3종류 HDP, LDP, LLDP 이 3종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지금 생산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은 LDP가 1400, LLDP는 이거, HDP는 요거. 그래도 아무래도 HDP가 더 양으로 더 많이 생산되고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EDC는 에틸렌 다이크로라이드 EDC입니다. 그 다음에 EDC로부터 HCl이 빠지면서 이렇게 더블 본드 CL 있는 거 이거를 바이닐 클로라이드 모노머 VCM이라고 합니다. 이 VCM을 고분자화 중합을 시키면 PVC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에틸렌으로부터 EDC를 만들고 EDC로부터 VCM을 만들고 VCM으로부터 PVC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에틸렌에다가 클로린 가스를 반응시키면 EDC가 나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유기화학 선행 지식이 없으면 이해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EDC로부터 VCM, PVC가 이게 이렇게 개통도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되겠지. 석유로부터 원유로부터 신용카드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내가 시험 문제 낼 수가 있겠죠. 신용카드 재질이 뭐라 그랬죠? 뭐하러 앞에 앉았어요? 신용카드 뭘 만들죠? 미치겠네. 왜 앞에 앉았지? PVC라고 했잖아. PVC. 신용카드 그 PVC. 딴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신용카드는 반드시 PVC를 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겠지. 원유로부터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겠죠?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 꼭 얘기해요. 교수님이 그때 시험 문제 신용카드 얘기했다고. 내가 또 깜빡하고 딴 거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난 딴 거로부터 원유로부터 페트병을 만들어라. 난 또 다르게 원유로부터 스판덱스를 만들어라. 난 그렇게 시험 문제 내. 아리까리야. 자, 그렇게 됐고요. 에틸렌으로부터 2호.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2호가 뭘 풀네임이나 알아갔어요. 2호는 에틸렌 옥사이드. 에틸렌을 산화시키면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고요. 에틸렌 옥사이드를 하이드레이션, 투하 반응을 시키면은 에틸렌 글라이콜이 됩니다. 이게 한 요 라인이에요. 에틸렌으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듭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로부터 에틸아세테이트.
초산 에틸렌을 만들어요. 요거 본드 녹을 때 들어가는 솔벤트고, 약간 좀 냄새가 나는 본드 냄새. 에틸렌에서 만들어지죠. 에틸렌 갖고는 고무가 지난번에 내가 SBR, NBR 요 정도 고무만 때 고무도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테플론 고무, 무슨 고무. EPDM이라고 하는 고무도 있습니다. EPDM이라는 거는 E는 에틸렌, P는 프로필렌, D는 디엔, M은 모노머.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초반기에는 일단은 요 약자의 풀네임부터 이제 익히는 게 좋죠. 이게 바로 에틸렌의 후손들입니다. 에틸렌의 후손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다 그 이씨들의 후손이잖아. 이씨. 자, 자네 의젓하네. 자네 성이 뭔가? 조? 조씨면은 그 옛날 그래도 유명한 조광조 뭐 이런 애들. 이런 조상인가 보죠. 그러니까 대박. 처음부터 대박. 아니 왕은 조씨가 없었지. 대한민국에서는 왕은 없었고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 나 같은 경우는 배씨잖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배씨.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씨가 왕 된 적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고려 때 이제 개국공신에 이제 배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별초남 누구지? 삼별초남 제주도까지 가고 몽고의 그 항쟁 배중손이 중간고사 내야 되겠다. 배진영 교수님의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었는지. 그래.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그 족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찾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은 우리 집안에 이제 누가 계셨나. 근데 그렇게 돼요. 나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틸렌 옥사이드, 에틸렌을 선조로 해갖고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익혀져요. 중간고사 보면 너희들 다 이거 익혀. 지금 안 들어오지? 지금 안 들어오죠? 들어올 거야. 너희들 고3 때 수학도 외웠잖아. 너희들 뭐 외우는데 도사시 뭐. 내가 시험 문제 나겠다면 너희들 다 외울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렌 후손들에 보면은 프로필렌 중하고는 당연히 PP가 있고, 프로필렌으로부터 아크로나이트라이를 만들어요. 요 아크로나이트라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미스트리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요게 프로필렌인데 요걸 갖고 또 이제 질소 존재하에서 산화를 시키면은 사이아노 그룹이 들어갔고, 요거는 프로필렌이고, 요거는 이제 아크로나이트라이. 요거를 이제 고분자화 시키면 펜이 되고, 요게 바로 아크릴 섬유, 카페트의 재료가 되죠.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렌으로부터 아크로나이트라이도 있고, 프로필렌을 산화시키면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있고,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약간 올리고모화 시키면 PPG가 있고, 폴리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되고,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이제 물과 수천 반응을 하게 되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나오고, 프로필렌 갖고 또 이제 화학 반응하면 옥타놀, 카본 8개의 옥타놀, 카본 4개의 부타놀이 나오고, 프로필렌으로부터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고, 프로필렌으로부터 아크릴릭 애시드 또는 아크릴릭 에스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본 4개가 중요해요. 카본 4개 중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부타다이에. 카본 4개 부타다이에. 이거는 러버를 만들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부타디엔을 갖고는 BR, 부틸 러버도 만들 수가 있고요. 부타디엔 갖고는 SBR, 스타일렌 부타다이엔 러버도 만들고, 그 다음에 SSBR, 솔루션 SBR, 그러니까 솔루션 SBR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SB, 라텍스도 만들고요. NB는 나이트라일 부타다이엔 L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R이라는 건 뒤에 고체 형태의 러버를 의미하고요. L은 액체 형태의 라텍스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만들고, NBR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4를 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부타다이엔인데, 부타다이엔을 빼고 나머지 추출물, 그런 것들을 이제 라피네이트라고 하는데, C4 라피네이트로부터는 MMA가 나오고, MMA를 중합시킨 거가 바로 PMMA. 요거는 바로 플라스틱
레인지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 간판 이런 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라피네이트란 말은 뭐 이렇게 우려서 나온 것들을 라피네이트, 추출물이라는 뜻에서 라피네이트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사골국물 좋아하잖아요.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 소뼈 갖고 막 끓는 물로 막 우러내 갖고, 그죠? 그거 어떻게 보면 끓는 물로 그 뼈 속에 있는 그 좋은 그 사골 성분들, 그지? 골수를 딱 추출하는 거거든. 그거 아주 영양가 좋잖아. 석유화학에서도 어떤 물질들을 분리 정제를 할 때 그런 추출 방법을 써. 그래서 이제 extract라는 표현 대신에 extract 한다는 소리는 추출했다는 의미인데, 비슷하게 raffinat라는 말이 있는데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바로 추출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NCB, 납사 크래커 베이스 레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납사 크래커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초 수지, 약간 끈적끈적하고 약간 고분자화된 수지, 그거를 이제 NCB 또는 페트롤륨 레진, 석유 수지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전기밥솥에서는 밥을 해도 누룽지가 절대로 생기지가 않죠. 하지만 냄비에다 밥을 하면은 반드시 누룽지가 생기게 돼요. 가마솥에서 밥을 해도 반드시 누룽지가 딱 생기죠. 탄화되면서 약간 수지화됐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재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은 석유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말 파라핀. 파라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라핀도 예를 들어서 리니어한 스트레이트 체인의 파라핀이 있고,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보면 브랜치를 갖고 있는 파라핀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있고, 그게 이제 SM, 스타일렌 모노머 사이클로헥산이라는 놈, 사이클로헥산이라는 거는 바로 카프로락탐으로 간다고 그랬고, 이게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나일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밖에 스타일렌 갖고는 ABS라는 고분자도 만들고, 폴리스타일렌, 그 다음에 EPS. EPS는 Expanded Polystyrene. 즉, 스타일렌을 팽창시켰다, 뻥튀기 했다. 그 말이 바로 스티로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뻥튀기 과자 알죠? 뻥튀기. 공기로 뻥 튀긴 거, 부피를 팽창시키는 거. 폴리스타일렌이 뻥튀기가 잘 돼요. 그 안에 기포가 다량 들어갔고, 단열재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좋죠. 그런 것들이 EPS라고 얘기합니다. Expanded Polystyrene. 그렇죠? 그 밖에 또 이제 BTX가 아주 중요한데,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엄청난 후손들이 있어요. 벤젠의 후손에 알킬벤젠이 있고, 알킬벤젠은 주로 세제 만들 때 따봉입니다. 그 다음에 벤젠으로부터 페놀이 나오고요, 또는 또 아세톤도 같이 나오고, 이 페놀하고 아세톤으로 BPA, 비스페놀 A라는 놈이 나오고, 또 BPA를 갖고는 에폭시 수지, 접착제 넘버 1, 에폭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BPA를 갖고는 폴리카보네이트, 텀블러의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벤젠을 갖고는 아닐린도 만들고, 아닐린을 만들면 MDI를 만들고, 요 MDI가 바로 폴리우레탄, 스판덱스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렌 아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놈들도 만들고, 톨루엔을 갖고는 DNT도 만들고, DNT는 다이나이트로 톨루엔. 여러분들 TNT란 말 들어봤죠?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그거는 바로 톨루엔 구조에 나이트로가 3개 있어갖고 TNT인데, 그거는 포자재 원료이기도 하죠. 하지만 DNT라고 하는 놈은 바로 TDI, 톨루엔 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또 폴리우레탄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일렌 중요하죠. 자일렌에는 올소자일렌, 메타자일렌, 파라자일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소자일렌 같은 경우는 포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약자로 PA를 만들기도 하고요. 파라자일렌, 가장 영양가가 있는 자일렌이죠. PX라고 약자로. 파라자일렌을 산화시키면 TPA가 되고, TPA는 바로 페트로 넘어갑니다. 메타자일렌은 이제 PIA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석유화학 공정을 하다 보면은 유틸리티에서 메탄올이 나오는데,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틱 애시드, 초산도 만들고요. 초산으로부터 DNT도 만들고, 한편 메탄올로부터 NTB, NTB는 메틸 터쇼리 부틸 이스터라고 그래갖고 가솔린의 첨가제, 잘 연소가 된 그런 첨가제로 사용되는 그런 놈입니다. 여기까지. 이거?